지금부터 노동상권을 부정하는 손배가압류 철회 금속노조 손배가압류 사업장 대표자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속노조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속노조 남문우 수석 부위원장님 오셨습니다.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지회 김성욱 지회장님 오셨습니다.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 문기주 정비지회장님 오셨습니다.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홍정희 지회장님 오셨습니다. 손자학고회 이수호 공동대표님 오셨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회 이용규 노동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이인영 국회의원님 오셨습니다. 최현우 국회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그럼 지금서부터 기자회견 시작할 텐데요. 기자회견 취지 발언 및 기자회견 낭독을 금속노조 남문우 수석부위원장 모시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 남문우입니다. 밖에 눈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CNM 노동자들이 아보탑에서 노동농성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구미 스타케미칼에서 차광호 동지가 꿀뚝에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농가들이 평탄 노숙을 하면서 노동상권을 지켜내고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 회계 조작과 기술 유출로 정리해고를 단행하고, 그리고 불법 파견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불법 파견을 하고 명백하게 불법 파견을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농가들이, 산하청 농가들이 정규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창조 컨설팅을 동원한 명백한 노조 파괴 행위임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가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그리고 농가들을 죽음으로 내몰기 위해서 손배가압류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1, 2억도 아니고 수십억씩, 수백억씩 농가들에게 죽음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노동상권을 부정한 행위입니다. 내일 모레 있을 현대차 비정규직 동기들의 선고 역시 처리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 같으면 농가들이 죽음으로 치달 밖에 없는 이런 절박한 상황입니다. 시구만 금속노조는 자본의 이런 잘못된 손배가압류에 대해서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는 것을 밝혀둡니다. 기자회견문을 빠르게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210억, 상용차 150억, KC 156억, 유성 12억 등 노동상권을 부정하는 손배가압류 처리하라. 평생 일하는 밖에 모르는 농자가 있었습니다. 품질 좋은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며 청춘을 오롯이 바쳤고, 정규직보다 더 힘든 일을 하는데도 정규직의 절반도 안 되는 월급을 받으며 일했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2010년 7월 대부분은 현대차 산하청이 정규직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는 친한 동료와 함께 소송을 했고 회사에게 법원 판결을 따르라고 싸웠습니다. 4년의 세월이 흘렀고 지난 9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그에게 현대차 정규직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10월 23일 울산지방법원이 그를 포함한 노조원들에게 손해배상으로 7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매달 300만 원씩 갚아도 200년을 갚아야 하는 돈이었습니다. 공장에서는 함께 일하고 함께 싸웠던 동료는 회사의 회유와 협박에 넘어가 신규 채용 원서를 내고 정규직이 됐고 손해배상에서도 제외되었습니다. 그는 절망했고 현대에게 꼭 이기라는 유언을 남기고 지난 11월 6일 새벽에 음독을 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가까이 살던 동료가 곧바로 달려가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 최대 기업이라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런 일은 현대자동차에서만 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와 직장 폐쇄에 맞서 또는 법원 판결을 지키라고 싸웠다는 이유만으로 너무나 액수가 커 실감조차 안 나는 수백억 원의 손해배상을 노동자들에게 청구하고 동료를 배신하고 노동조합을 탈퇴하면 손배에서 빼주는 방식으로 사측은 노동자들이
노동자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본권마저 포기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에 대한 손배 청구가 실제 회사의 손해배상을 받으려는 목적이 아니라 노동조합을 없애기 위한 수단으로 변모한 지 오래입니다. 10년 전인 2004년에 민주노총 산하 노동조합에 대한 손배 청구는 51개 사업장 575억이었는데 올해는 17개 사업장 1691억 원 6천만 원으로 그 액수가 대폭 늘어나고 대부분이 노동자들이 100억 원의 손배를 감당해야 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이러한 손배 청구에 절망한 노동자들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게 되고 남은 동료들은 노동조합을 지키는 것마저 힘들어 하나둘 떠나가는 현실입니다. 12월 3일에는 부산 고급에서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2건의 손배 항소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법원 판결을 지켜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하며 싸웠다는 이유만으로 1심에서 210억의 손배를 판결받았고 항소 비용으로 1억여 원이 넘는 인지대를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12월 3일에 또 그대로 확정된다면 다시 또 1억 원의 인지대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손배가 그대로 확정되어 현대차의 손해배상 집행이 시작될 것이고 비정규직 노동자는 더 깊은 고통의 난관으로 빠질 것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상권을 무력화시키고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끔찍한 손배 가압류는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2013년 12월 1일 전국 금속노동자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현장 증언을 들어볼 텐데요. 증언하기 전에 참석자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수미 교육위원님 오셨습니다. 예, 우리 현장 발언으로 해서 현대차 비정규직의 김성훈 지회장님 모시고 현장에서 어떻게 탄압받고 있는지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 2010년하고 12년도에 대법원으로부터 정규직 판정을 받았습니다. 올해 9월 18일, 19일 그 1200명의 노동자들이 전원 승소하는 정규직이다 판정을 받았습니다. 회사가 가장 먼저 한 행보가 손배였습니다. 몇 년 동안 좀 격적인 판결이 1심 선고 난 이후에 가장 빠른 속도로 선고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1억 원에 가까운 인지대를 냈고요. 12월 3일 날 또 선고가 된다면 한 7천만 원 또 인지를 낸만 합니다. 법을 지키라고 그 10연을 투쟁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노동상권은 없는 것 같습니다. 회사 업무방해로 그 손배를 210억이라는 정말 기하급수적인 금액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물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한전은 땅 부지를 사는데 10조 5,500을 썼다고 합니다. 근데 하지만 현대차는 정규직 전환 한 명도 하지 않았고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한 푼도 지급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 70억 판결이 나니까 그 회사가 그는 짓을 합니다. 그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하고요. 지하계 소송 치하를 전제로 그 손배소 치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조합원 한 동지가 그 뉴스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급여 통장까지 강요될까봐 두려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뭐 뉴스를 쓰고 자기를 시도했지만 다행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근데 이런 비극은 저는 좀 진행형이다 생각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손배로 탄압하고 마치 회사의 말을 잘 들으면 손배를 치하해주는 그런 짓거리를 현대차가 하고 있다 좀 말씀드린 거고요. 판결이 나니까 회사는 관리자들, 동호회를 동원해서 현장에 대자보를 붙입니다. 판결이 잘못되었다, 현장 질서를 파악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명의 반장은 그 대자보를 쓴 반장이 자기 자식이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법원에서 자기 자식이 정규직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버지가 판결이 잘못됐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아버지가 자기 자식이 정규직 되는 걸 막고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현대차는 그런 행동을 지금까지 10년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런 비겁한 짓을 저는 계속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거 듣도 못한 210억 원 정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다 죽음으로 내모는 이 금액에 대해서 반드시 철회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업무방해나 이런 부분 회사가 탄압할 뿐이 아니 정말 현대차가 법을 지킨다면 이런 비극은 막을 수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장 현대차는 법원 판결에 따라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손배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네.
예, 저는 그 유성기업 아산지의 지회장 홍준입니다. 2011년도 유성기업이 직장 폐쇄할 당시에 그 법원 증거 자료로 나왔던 그 손배 관련한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아산경찰서에서 유성 대응 방안으로 나왔던 그 자료에 의하면은 지도부나 조합원들을 수배, 구속, 손배로 통해서 최대한 압박을 해라, 이런 내용 문건이 있었고, 2010년도 당시에 창조 컨설팅 이 노조 파괴 시나리오라는 것이 그 온차장에 좀 밝혀졌습니다. 그 문건에서 보게 되면은 창조 컨설팅에서는 손배를 통해서 금속노동조합 조합원들을 최대한 압박을 하고 제2노조, 어용노조로 최대한 가입할 수 있도록 손배를 최대한 활용하라는 이런 문건으로 직접적인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유성기업은 사실적으로 그 저희 금속조합원들에게 다가와서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를 시켜줄 테니 제2노조, 어용노조에 가입할 것을 계속 종용하고, 사실적으로 그로 인해서 제2노조로 넘어간 조합원들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손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노동조합을 압박하고 기존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제2노조 쪽으로 폐유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 뿐이지 그 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미 유성기업에서는 밝혀졌습니다. 또한 저희 유성기업에서는 40여 억이 넘는 이런 손배 청구를 통해서 지금 대전고법에 가 있지만 직장폐쇄를 개시한 사측에 대한 책임이 이미 직장폐쇄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직장폐쇄 기간 동안에 모든 손배 대상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이런 불합리한 판결이 이후에 다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손배를 통해서 더 이상 현장의 노동자들이 죽어가지 않는 이런 부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유성기업에서는 국가 손배도 있었습니다. 국가 손배를 통해서 월급이 가압류되고 부동산이 가압류되는 등 이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많이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조합원들이 다수입니다. 앞으로 이 대한민국에 손배가 없는 세상이 올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쌍용차 정비지의 지정호 군용입니다. 지난 2009년도 쌍용자동차의 정리해고는 불법임이 지난 2월 9일 서울고등법원에 의해서 판결이 됐습니다. 그러나 11월 13일 친자본적인 성격의 판결이 대법원에 의해서 났습니다. 오로지 노동자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자본의 목소리를 듣고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형태의 그런 파기환송이라는 판결을 저희는 받았습니다. 정당한 노동자의 파업은 불법으로 매도하고 입에 자갈을 물리고 손발에 족쇄를 채우고 그것도 모질래서 손배가압류라는 납덩어리를 매달아서 낭떠러지로 미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본의 불법에는 감형을 베풀고 면피를 주면서 노동자들에게는 영혼까지 내놓으라 하는 이런 손배가압류, 더 이상 많은 노동자들이 불법적 예고와 손배가압류 고통 속에서 죽어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처리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장 증인은 이제 그 다음은 더 함께 하시는 분들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배 문제가 사회를 심각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사회단체를 만드셨는데요. 우리 손배 문제 해결을 위한 손잡고의 이수호 공동대표님 모시고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새로운 탄압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손배가압류,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로 노동조합을 말살하고 노동자를 죽이고 있는 이 손배가압류, 이 손배가압류를 꼭 잡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손에 손잡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인 손잡고라는 시민들의 모임의 공동대표를 맡은 이수호입니다. 우리 함께하고 있는 은수미 의원, 운영위원으로 일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치인으로서 또 노동의 선배로서 처음부터 함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조합과 노동자를 향한 자본의 공격입니다.
앞에 여러 정언이 있었습니다만 이걸 이제 우리가 더 용납한다면 우리 사회는 정말 되돌이킬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돌아갈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에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우리 시민들이 정말 양심 있는 시민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47억 쌍용자동차가 손배가압류 확정이 됐을 때 1심에서 모두가 들고 일어났습니다. 자기 아이 태권도 도장 보낼 47,000원을 노란 봉투에 넣어서 붙이면서 시작된 노란 봉투 캠페인 10개월 만에 우리나라 이 복음운동 사상 14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그 14억이 1690억에 비하면 정말 그걸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돈입니다. 돈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의 마음이 그렇다는 게 국민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힘으로 이 손배가압류를 가능케 하는 법 제도를 고치려는 노력을 국회를 통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적 분위기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우리 자본인, 사용자들이 할 수 없도록 압력을 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재판을 할 수 없도록 우리 사회 분위기를 몰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들은 우리 손잡고가 우리 손배가압류를 당한 건강한 노동자들과 또 노동자와 함께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언론이 관심을 좀 가져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또 70억, 90억, 작년에 47억 손배가압류 당한 쌍용자동차는 내일 그것이 부족하다고 회사에서 항소를 해서 다시 재판이 열린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고 나가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오늘 기자회견의 공동 주최이신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용두 노동위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새정치민주연합 전국노동위원회의 수석 부위원장님이시고 또 새정치민주연합 관노위 간사이기도 한 이인영 의원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을 공동으로 마련하면서 마치 도저히 인간성을 회복할 수 없는 흉악범들에게 1000년, 몇만 년 이런 징역형을 내리는 것처럼 우리 노동자들이 갚을 수 있는 그 범위를 벗어난 이런 엄청난 손배가압류들을 보면서 도저히 저희 당으로서는 우리 노동자들의 이러한 처참한 모습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어서 함께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겁니다. 2013년 12월 말, 그러니까 작년에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들의 손해배상 및 가압류 구체 현황을 보면은 손해배상 청구 총 합계는 1128억 8,800원 정도에 이르고 가압류 총 합계도 168억. 여기에는 개별 조합원 가압류 금액을 합산한 현황이므로 미취합 내역이 있을 겁니다.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는 노동자들이 행한 쟁의 행위의 대가로는 너무나 천문학적이고 가혹한 금액이고 특히 손배나 가압류가 노동조합 활동 문제를 넘어서 가정의 파괴, 생명의 파괴로까지 이어지고 있어서 심각한 우리 사회 문제로 반드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002년 1월에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두산중공업지회 소속의 노동자가
손배 가압류로 인한 가혹함에 저항해서 분신 자살했죠. 그리고 같은 해 자살한 금속노조 한진중공업 지회 소속의 김주익 지회장과 세원테크의 이해남 지회장 모두 조합원들에 대한 수억 원 내지 수십억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손배 가압류 문제를 고민하다가 끝내 죽음을 선택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회적 관심도 환기되었고 노동관계 장관 회의에서 불법 파업이라도 비폭력일 때는 손배 가압류를 제한하겠다고 발표했죠. 그리고 그해 12월에는 노동부 장관, 노사정 위원장, 한국경총회장, 한국노총위원장 등이 손해배상 가압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한다는 합의문도 작성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여 년이 지난 2014년 12월 현재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엄청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제3조와 4조에서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민형사 면책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2조 5호의 노동쟁의 개념이 협소해서 쟁의행위의 정당성 인정 범위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가압류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헌법상 단체 행동권을 규정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손배 가압류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노조법 제2조 5호의 노동쟁의 개념을 현재의 규범적 부분에다 채무적 부분과 경제적, 사회적 지위 보상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해서 합법 쟁의의 범위를 넓혀야 합니다. 또한 노조법 3조의 민사 면책의 범위에 최소한 가압류 청구를 제한하고 제4조 형사 면책의 범위에 형법 제314조를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주장을 하면서 이러한 법 개정과 제도 개선으로 인해서 반인륜적이고 반인간적이고 비인간적인 우리 사회의 모든 잘못된 것들이 하루빨리 시정되어지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국회 환경노동위 간사이신 이인영 국회의원님 모시고 마무리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인영 의원입니다. 들으셨겠지만 이 손배 가압류의 본질은 정당한 노동쟁의에 대한 경제적 보복입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정치 사회적 탄압입니다. 군합발, 군봉 이런 것으로 노조나 노동운동을 탄압했던 것을 넘어서 이제는 천문학적인 돈의 숫자로 노조와 노동자들의 숨통을 조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합니다. 이미 박영선 의원, 심상정 의원, 장하나 의원, 전순옥 의원이 합법적인 쟁의의 범위를 확대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회사 측에 손배 가압류의 절차라든가 적용 대상을 엄격히 제한하는 이런 법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은수미 의원님께서 노조의 손배 가압류 문제들이 노조 구성원, 노동자 개인에게까지 이런 문제들이 적용되지 않는 이런 법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법안을 심상 과정에서 적극 반영할 거고 새로운 제도가 등장할 수 있도록 헌신하겠습니다. 노조나 노동자를 넘어서 가족에게까지 손배 가압류의 문제들이 얼마나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고 위해를 가하는지 잘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